안녕하세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번 한 주 국내 증시를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핵심만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5781.20에서 5438.87로 한 주 동안 5.92%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161.52에서 1141.51로 1.72% 하락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조정이지만 체감은 훨씬 거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중동 리스크가 흔들고 환율이 불안을 키우고 반도체가 무거워진 사이 코스닥과 일부 성장주가 틈새 반등을 만든 한 주였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은 사실상 이번 주 분위기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6.49% 급락했고 코스닥도 5.56%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17.3원까지 올라가며 시장 불안을 더 자극했습니다. 배경은 분명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확대 우려, 에너지 공급 불안, 그리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가려서 판 게 아니라 일단 위험한 자산부터 줄이는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한마디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24일 화요일 시장은 빠르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코스피는 2.74% 상승했고 코스닥도 2.24% 반등했습니다. 이 반등은 펀더멘털이 좋아져서라기보다 전날의 공포가 조금 진정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즉 악재가 끝났다고 판단한 반등이 아니라 최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기대가 만든 반등이었습니다. 이 시기 시장은 좋은 뉴스 하나에 오르고 나쁜 뉴스 하나에 다시 밀릴 만큼 매우 예민한 상태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반등의 색깔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코스피는 1.59% 상승했고 코스닥은 3.40%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수 자체보다도 무엇이 올랐느냐입니다. 이날은 대형 반도체보다 코스닥과 성장주 쪽 반등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등 성장주 성격의 종목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즉 시장이 지수 전체를 강하게 사기보다는 무거운 대형주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쪽으로 자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버틴 이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반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6일 목요일 시장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3.22% 하락했고 코스닥은 1.98%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장을 압박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동 불안이 다시 커졌고 둘째, 환율 부담이 이어졌고 셋째, 구글의 터보컨트 이슈가 반도체 심리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터보컨트가 반도체 업황의 확정 악재로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이슈를 일단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했고 그 충격을 먼저 가격에 반영한 것입니다. 27일 금요일 시장은 공포와 포괄력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5300.61에 출발했고 장중 5220.1원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5438.87로 마감하며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도 외국인은 강하게 매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3조 8882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 장 막판에는 분위기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내 자금이 지수를 무조건 무너뜨리게 두지도 않는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보면 월요일 급락, 화요일 반등, 수요일 반등 확산, 목요일 재충격, 금요일 낙폭 축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동 뉴스, 원달러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실적보다도 헤드라인과 거시 변수에 훨씬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지수 숫자만 볼 게 아니라 누가 팔았는지, 어떤 업종이 눌렸는지, 어떤 뉴스가 환율을 움직였는지를 같이 봐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중동 뉴스입니다. 다음 주도 시장은 지정학 뉴스에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가가 다시 뛰는지, 긴장이 더 커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가장 불안했던 순간마다 환율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원달러 환율 이슈가 급등하는지 아니면 진정되는지가 지수 안정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 수출입니다.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흐름은 강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3월 전체 수출이 정말 버텨주는지 확인하려 할 겁니다. 수출이 강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대표 수출주 심리에도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3월 고용보고서입니다. 이 지표가 강하면 금리 부담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반대로 약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국 기술주와 나스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그 영향은 국내 반도체와 성장주에도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는 WGBI 관련 기대입니다. 이건 주식의 직접 재료라기보다 채권과 환율 안정 기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는 변수입니다. 정리하면 다음 주는 단순히 반등하느냐, 더 빠지느냐를 찍는 주가 아니라 이번 주의 변동성이 방향으로 굳어지는지 확인하는 주입니다. 다음 주는 막연히 지수만 보지 말고 중동 뉴스, 환율, 수출, 미국 고용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장 흐름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